기부입니다. 원래는 일부러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염동찬 형이 굳이 자기 다 그래가지고 솔로 욕심이 새로 있어요. 첫날 해가지고 좀 다들 어리둥절한데 잠깐 쉬는 동안에 목소리 크다고 구사리 먹고 지금 중입니다. 그래서 염동찬 연구원이 이제 뿅하니 또 나타났는데 네. 최진희 연구원이 엄청 바쁜 척하고 갔어요 지금. 아. 그래서 두 번째가 취진 말을 했고 그럼 염동찬 연구원은 시장의 생각은 다수 의견이 뭐고 소수 의견이 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한번 좀 풀어서 시작하죠 그러면. 네, 뭐 저 소수 의견을 고민하다 자료에 있는 내용이고요. 뭐 자료는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같이 나오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되게 긍정적이에요. 항상 추정치를 높게 제시하고 연중에 좀 하향 조정되고 그래서 뭐 연초 추정치랑 실제치랑 비교하면은 대부분 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차트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200의 연초 추정치 대비 실제 이익을 보면은 대부분 하향 조정이 됐어요. 연초 예상치보다 실제로 잘 나오는 게 한 2005년 이후에 뭐 한 14, 15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한 3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말도 안 되고 대부분은 하향 조정된다는 거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 역시 2019년 역시 좀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올해 네네. 추정치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사실 2019년이 한 자리 정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한 자릿수 정도 수익률 올라가는 정도였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잠정 실적 나왔잖아요. 이제 역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보면 항상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한다고 나왔던 애는 결국 연말에 연초 대비도 굉장히 많이 감익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같이 이 페이지 그림 뭐 띄우니까 자꾸 이 그림 왜 띄냐고 그러시는데 보시라고 나름대로 고생해서 만든 건데 하여튼 2010년 이때도 그렇고 2017년도 장이 좋았던 해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처점의 연초에 추정값이 이렇게 높지 않았던 해가 굉장히 진짜 좋았거든. 그래서 요 가능성이 혹시 있나 해서 우리는 자꾸 말하는 올해 다 감익이고 실적 안 좋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 포인트는 어떻게 보여요? 과거 어땠어? 10년이랑 17년이? 사실 그게 맞아요. 이게 보면은 가장 추정치 많이 하향 조정됐던 게 2011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거든요. 이때 정말 이때는 뭐 20%씩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보시면은 항상 뭐 연초에 뭐 이렇게 영업이익 올해는 뭐 코스피 200 기준으로 145조 나옵니다, 150조 나옵니다 하다가 실제로 까보면 막 110조씩 나오는 때가 3년 연속 반복된 게 그러니까 바로 요 그림에서 2011년부터 14년이죠. 이게 논쟁인데 11년부터 14년까지 굉장히 실적이 안 나오던 해가 이게 재현될 거냐 올해부터 이때가 약간 디프레적 우려가 있었던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디프레이션이라는 건 결국 전세 경기가 굉장히 경직적이고 이럴 때 드러나는 현상이니까 이거냐 아니면 그냥 우려가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좀 기대치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 오히려 2017년이나 이때처럼 나올 거냐 어때 보여? 나는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데. 일단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대해서 좀 다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다수 의견은 이익 추정치 올해도 하향 조정된다가 좀 다수 의견이에요. 제 생각도 좀 비슷합니다. 이익 추정치 뭐 지금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이 있고. 아니라 많이 떨어진다는 분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 얘기를 했던 거지. 그 말씀하시는 좀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오히려 지금보다 실적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7년 실적이 개선된 거는 반도체의 힘이 너무 컸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영업이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4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4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019년에 영업이익이 20% 이상씩 하락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실적을 차지하는 두 개 기업이 20%씩 떨어지는데 그렇다면은 나머지 기업들이 20% 이상 올라야지 그 역성장이 아니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20% 넘는 이익 증가율을 좀 보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수라는 거죠. 반도체가 그러면 오히려 20% 하락 안 하고 올라오면
이익이 좋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도체가 25%씩 안 떨어지고 다른 것들이 뭐 이익이 좀 올라가고 한다면은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에서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이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3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게 어떤 거냐면은 왜 한국 이익이 30% 하향 조정될 거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주가 지수는 이미 2016년 레벨까지 떨어졌다. 이게 그러면은 실적 2016년 레벨까지 떨어지는 그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이게 뭐냐면 한다는 정말 거죠. 신중호 팀장이랑 우리 염원창 퀀트랑 우리 모여가지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일부에 맞습니다. 지금이야 주가 좀 반등해서 그렇지. 불과 한 달 전에 우리가 시장 다녀보면은 ROE 8% 나올 거다 맞습니다. 네, 하면서 맞습니다. ROE 8%라면 우리가 160조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휴 160조 더 안 나와야 되고요. 그치. 지금 2019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게 일주일 전 기준으로 그러니까 192조 원 정도였어요. 거기서 30% 떨어지면은 딱 2016년 영업이익 됩니다. 그 얘기를 했던 것들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딱 주가가 떨어진 게 실적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라갔던 거 다 이제 빼버리면은 결국에는 2016년 실적 될 거고 실적이 그거 떨어질 거를 주가가 너무 빠르게 이미 선반영 해가지고 거기 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페이지 그림 보면 딱 이 그림이 옛날 금융위기 터질 때 모습이거든. 네, 맞습니다. 그것처럼 될 거라고 말하는 주가가 거지. 떨어지고 이제 실적이 그거 따라서 이렇게 선반영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거죠. 근데 네. 이게 소수 의견이에요.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온 건 소수 의견인데 이게 지금은 주가가 좀 중미 무역 협상도 좀 잘 끝나고 좀 이렇게 심리가 개선됐잖아요. 한 크리스마스 때 정도만 하더라도 이게 다 대세 의견이었어요. 약간, 30% 가능성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우리 모여서 회의했잖아. 내가 그쵸. 어디 갔다가 PBR이 좀 우리나라 매력적이다 그랬더니 ROE가 8% 갔는데 어떻게 매력적입니까? 그때 그때마다 좀 그치. 바뀌긴 하겠는데 근데 약간 그 ROE 레벨은 좀 지금도 뭐 10%뭐 지금은 좀 떨어져가지고 약간 깨지기는 했는데 10% 깨졌다고 해가지고 PBR 0.8배가 적당한가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지금은 우려를 너무 많이 반영한 레벨이 재밌는 게 아닌가 오늘 생각한다는 녹음하고 거죠. 있지만 1월 2일인가요? 우리가 연초 시작하자마자 장 팍 빠지니까 갑자기 이제 사방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죠. 2천 깨지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TTM PBR로 그러니까 12 그렇죠. 트레일링으로 봤더니 금융위기 때 레벨이 한 1920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1900 깨졌을 때 과연 우리가 금융위기 레벨로 가는 거냐? 사실 그날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는 얘들 올해도 또 이타고 앉아 이런 분위기였는데 한 지금 1월 며칠이잖아요. 1월 10일 넘어가니까 11일.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좀.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주가에 따라서 심리도 좀 바뀌고 뭐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더 힘을 받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좀 재밌는 게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은 지금 삼성전자랑 뭐 이렇게 하이닉스 얘기를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이익이 지금 20% 정도씩 떨어질 걸로 지금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거 잠정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나온 수치라서요. 지금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온 다음에 보면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26% 떨어질 거라고 지금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반영한 거예요, 악재를.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뉴스 나왔을 때 삼성전자 주가 어땠는지 보시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약간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오고 나서부터. 그 얘기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요. 이제는 뭐 어느 정도 실적 악화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지금에는 악재는 좀 민감하게 둔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고 좀 호재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정말 이 실적 떨어진 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 더 떨어질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까지 온 것 같아요. 일단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도 아니죠. 이제 올해죠. 19년도 실적은 안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40% 정도 실적 차지하는데 이 두 개 기업이 올해 뭐 26%, 뭐 28% 떨어질 거다라고 영업이익이 떨어질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보다 지금 업데이트하면 더 빠르게 떨어져 있고요. 아마 실적 시즌 끝나면은 이것보다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이 SK 하이닉스 실적이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하반기에 돌아서면서 이만큼 안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은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뭐 심리가 안 좋고 매크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약간 거의 뭐 실적까지 안 나오니까 뭐 반영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안 좋게 반영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30%더 떨어질 거냐? 그거는 무리라는 거죠. 그러면은 30%더 떨어지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 2018년에 비해서 반토막 난다?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추정하는 숫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의 어떤 그런 가장 금위기 때 결론적으로 펀더멘탈이 나중에 변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 금위기였고 좀 사실 이거 나는 오히려 이번 삼성전자를 보면서 좀 너무 우리 진지하니까 자꾸 그러는데 신기했던 게 저번에 이제 그렇잖아요. 뭐 우리 설문조사 같은 거 하잖아. 그래서 이제 올해 근착해 보는 종목 적으래서 나는 그냥 삼성전자랑 몇 개 적어놨는데 전자를 썼던 곳이 별로 없었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사가 따로 나왔었는데 또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실적 나왔던 날 정말 어디서 이렇게 어디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기자분이 쇼크 나. 예, 쇼크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래서 내가 짜증 나잖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뭐 일회성이면 안 빠질 거죠. 주가가 중요하지. 지금부터 뭐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오늘 11조 8천억이든 10조 8천억이든 거기서 10조는 되는 거고 다음에 10조 깨지겠지만 그게 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전화들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 섹터 담당자들이 뭐 실적 쇼크 나오니까 그리고 다들 이제 그 다음 날 뭐 모든 곳이 다 이제 다 다운그레이드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쩌면 더 기대들 안 하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IT가 전반적으로 올해 의외로 선방할 것 같다. 왜냐면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건 여기 뭐 갑자기 생각난 건데 IT가 중소형주 IT 박살난 것도 엄청 많은데 난 그런 것들 올해 1월부터 그런 것들 잘 보세요.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그렇지 않아요? 뭐 반도체들도 생산하고 있는데 장비주들은 반도체 시설을 더 투자 안 하니까 그렇겠지만 반도체 뭐 소모품들 소재들은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음에 빼앗긴 드레도 보문인가 뭐 우리 이따 할 건데 IT 우리 자료 냈는데 뭐 우리 어기린 연구원이 원래 좀 약간 좀 이렇게 까칠한 것도 있지만 IT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건성건성이나 보더라고 지금. 그래서 그렇죠. 반도체 좋게 보려면은 반도체 가격이 더 안 빠지게 되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이 투자를 다시 재개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생각보다 반도체 가격이 하반기에 최근에 5G가 아니라 6G까지, 그러니까 6G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라서 이렇게 암울한 거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을 때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샀었던 거는 이제 나오는 그 어떤 뉴스 플로우가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더 훼손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산호차 정도. 그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그랬을 때 뒤돌아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그때부터 다시 실적 서플라이즈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그 이머징 수요가 올라와서 다시 미국의 IT 기업들이 매출이 올라서고 그러면 다시 캐펙스 늘리면서 데이터 센터는 이런 것들의 어떤 전적인 투자가 다시 하반기에 재개가 된다는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저는 거기서 좀 빌미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5페이지에 정리를 해놨는데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2019년도가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게 기업들이 코스피 200개가 있잖아요. 뭐 201개 들어갈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 200개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이 연말에서 볼 때 전년 대비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거의 비중으로만 보면은 한 40에서 60%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뭐 실적이 되게 좋은 해라고 해가지고 막 80% 기업이 정년보다 막 실적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추정치로 보면은 2019년도 영업이익이 86%의 기업,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이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이거는 좀 너무 많이 좋게 잡혀 있는 게 아니냐. 전체적으로 추정치 한 10% 정도 하향 조정되면은 이게 한 45% 정도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일 것 같아요. 그냥 10% 정도 하향 조정이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인 거지, 뭐 시장에서 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30%씩 하향 조정되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뭐 30%씩 하향 조정된 적이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때는 연초에 항상 이익 추정치 올라간다고 얘기 나왔다가 떨어진 거지. 지금처럼 역성장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30% 떨어지는 거는 좀 이렇게 너무 과한 추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게는 못 말하겠다. 감익은 감익인데 그냥 뭐 컨센서스 수준의 감익 뭐 이 정도로 보면 올해 올해 아니죠. 2018년 추정치 연간으로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10% 떨어졌어요. 뭐 그거 생각하면은 지금 역성장으로 잡고 있는데 뭐 여기서 또 그 말대로 되면은 요번 이제 4분기 끝나고 1분기서부터는 실적 좀 부진하게 나와도 아이씨 뭐 네, 악재의 선반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그리고 항상 좀 추정치 낮춰놔가지고 그치. 약간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1, 2월 주가보다는 3, 4월 주가가 좋은 약간 그런 계절성도 좀 있어요. 그것도 있어. 미국 보면 최근에 중미 무역 분쟁이 어떤 부작용인지 기업들 가이던스가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반대로 올해 중미 무역 분쟁이 뭐 완전 해결은 아니겠지만 좀 완화되는 조짐이 나오면 가이던스도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좀 재밌었던 게 최근에 이제 미국도 실적 발표하잖아요. 이제 1월 9일 날 실적 나왔었던 것 중에 재밌었던 게 이 레나라고 이제 미국 주택건설 업체가 있어요. 이 주택건설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집들이 다 아파트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이렇게 주택 위주다 보니까 이게 산업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경기 소비재로 들어가요. 주택이.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해. 아 그래요? 그걸 사람들 잘 모르고 있거든. 이 레나라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 수익률이 S&P 500 기업 중에서 제일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실적 안 나왔는데 여기서 가이던스에서 얘기하는 게 뭐 생각보다 시장 금리 올라갔었던 게 좀 완화되고 뭐 경기도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어 보여가지고 이번 분기 실적 안 좋았었던 건 맞는데 최근에 좀 주택 수요가 이게 모기지론도 늘어나고 하면서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가이던스가 약간 돌아서니까 오히려 주가는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론 실적 발표 때 실적 잘 나오고 안 나오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가는 미래를 선반영하잖아요.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돌아서지 않나. 실적은 좀 잘 안 나오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뭐 지금 시점에서 실적 안 나오는 거를 뭐 그렇게까지 안 좋게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오케이. 더워가지고 빨리빨리 진행.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근데 네. 이제 방금 이제 미국 얘기하셨는데 저희 고객분 중에 한 분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렇게 주가가 부러진 게 S&P 500 기준으로 기업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다가 역성장은 아닌데 점점 하향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좀 빠진 걸로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상태라면 한국이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나온 것처럼 이게 진짜 우리나라가 역성장으로 가면 진짜 이게 증시가 못 올라가는, 미국이 저렇게 조금 둔화되는데도 부러지면 한국은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못 가는 거 아니냐. 그 굉장히 좀 우려감 섞인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안 나오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역성장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성장률 둔화는 맞는데 이게 감세하면서 2017년 실적이 갑자기 급증했거든요. 2016년 대비 2017년 대비. 그런데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2018년부터는 이게 좀 줄어들어요. 세금 줄어든 기저효과는 있고 경기는 약간 좀 이렇게 둔화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익 증가율 둔화는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시장이 단지 그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 효과 때문에 18년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다가 2019년에 약간 둔화되는 거 알고 있는데 경기 요인 그게 아니라면은 과연 이렇게 또 부러지는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한국도 좀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서로 멀어가지고 이게 뭔가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렇지만 아니 되게 가까운데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다려 가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10% 조정을 받으면 한 2017년 정도의 어닝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지금 주가가 2017년 초반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러면 악화된 거를 반영을 해서 10% 조정까지도 보면 지금 수준이구나.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주가가 지금 나타났던 문제들이 더 악화되려고 가는 거냐 아니면 뭔가 조금 수습을 해서 조금씩 올라가게 하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 연준도 한 달만
오늘 어저께 연준 의사록 와, 보시면 한 달에 바꿨어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파월 의장 발언 더 비둘기 됐던데.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저기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도 어쨌든 굉장히 약간 쇼업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중국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가 부러지고 나니까 역설적으로도 주가를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반작용이 나오고 있어서 완전 여기서 그런 재밌는 거 거 나왔으니까 제가 페북 관종이잖아요. 그래서 막 페북을 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저 숨기고 싶은 거 별걸 다 해놨어. 근데 작년 1월 2일 날 우리 신중호 팀장이 올해 시장 별로달 딱 적어서 내가 자식 나는 올해 좋게 보는데 왜 저렇지 하고서 내가 그거 해놨어. 올해는 신중호 팀장이 1월 잘 보시면 2일 날 사실 바이콜을 했었다고. 네. 연준부터 변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오늘 올해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 첫날부터 오버하지? 막 이랬는데 잘 본 것 같고 이제 왜냐면 이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지금이야 이제 조금씩 의견들 바뀌는데 연준에 대해서도 어쩌면 굉장히 우리가 정해놓은 프레임 속에서 보려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재밌는 게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딴 채널을 보잖아요. 와, 근데 어떤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아주 막 저렇게 말해야 유튜브 많이 보겠더라. 단정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미국 금리 오르죠.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무너지는 겁니다. 딱 그래서 와 씨.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야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 예전에 지금 파월의 어떤 FOMC 의사록 나오고 이 연초에 그 비둘기 선배들 만나갖고 그 버냉키랑 옐런은 만나서 얘기하는 그 확연히 바뀌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제가 어디 가서 연준부터 바뀔 만한 지표고 연준부터 바뀐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라서 안 바뀝니다. 이게 딱 그게 고정화돼 있었어요. 그게. 그래도 엄청 빨리 바뀌었어요. 그래도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걸 갖고 아니라고. 원래 변호사는 잘 바꾸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기회가 본 거는 연준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줄 수 있는 게 아까 레나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결국 30년 모기지 같은 경우가 가격이 올라버리면 안 되는데 미국이 금융 주권은 그런 비슷한 게 하나 있어. 내가 어제 시간인데 누구한테 올해장 괜찮을 것 같은데요, 공장님. 그랬더니 이제 다 동의하는데 사실은 뭐 세미나 다니고 사우나에서 만났어요 우리. 근데 갑자기 얘기하려고 해서 욕탕에 앉아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욕탕에서 실제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하나 올해 좀 뭐 이런 다수 소수 의견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세미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거기다 한번 하시죠. 뭐 얘기를 하다가 내가 나는 많은 다수 의견 중에 가장 큰 다수 의견이 문재인 정부가 안 바뀔 것이다는 다수 의견이 있는데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 안 느껴져? 바뀌고 있잖아. 톤을 봐봐. 톤이 조금씩 신중호가 표정이 굳어지는데 자꾸 동의할 수 없다는. 저는 그냥 한국 시장이 안 바뀌어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 정치부가 안 바뀌어. 지금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그게 있지만 아마 좀 여러 고민들을 하는 것 같고 나는 왜냐면 모든 것의 출발은 인적 교체부터 나오는데 어떻게 했든 간에 가만히 봤더니 총리도 바뀌었고 실장도 바뀌고 그래서 조금씩은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은 다들 기대해. 왜냐면 우리가 작년 하반기인가부터 외국인들이 한국을 왜 이렇게 싼데 안 사지 했을 때 외국계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매니저들 만나고 가면 공통적으로 나온 게 이제 딱 두 가지였거든요. MSCI 지수 조정 얘기는 뭐 다 아는 거고 중국이랑 사우디 비중 올라오는 거.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거든. 한국 정책에 대해서 이건 뭐 제가 뭐 다 떠나서 이거 알고들 계셔도 외국인들 굉장히 그 거부감이 심했다는 건 다 알려졌던 거니까. 근데 그 거부감을 이제 바뀔 만한 어떤 딱 좋지는 안 나오지만 최소한 최근에 보면은 포용 얘기가 많이 나오지 혁신 얘기 좀 많이 나오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톤이 디플레 유발 정책이었거든요. 그쵸.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고 부동산 잡겠다고 하고. 디플레 유발. 올해는 전체적인 톤이 인플레 유발 쪽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뭐냐면 혁신이라는 얘기 아니면 한국은행도 상당히 도비시하게 바뀌었어요. 맞아. 올해는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거기다가 그 신도시 개발 같은 경우가 이제 인플레 유발이거든요. 봐. 계속해서 SOC한테 얼마나 부정적이었었어. 그렇죠. 적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적폐라고 했었던 거야. 근데 지금 대놓고 신도시하고 SRT 한다 그러고 SRT냐 뭐냐 그거. GTX. SRT를 자꾸 타려고 했더니. 네, 그런 정책들이 이제 인플레 유발이니까. 근데 인플레 유발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것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게끔 하는 거라서. 왜냐면 오늘 녹음하는 날 좀 내가 저 뉴스 같은 거 새벽에 뭐 나이 들은 집에 새벽 4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걸 뒤져보는데
어떻게 했던 간에 총리가 삼성전자 방문해가지고 액션들도 하려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 변화들을 감안하면 이거는 정말 소수 의견일 수 있어요. 저희 찾는 게 이제 소수 의견이 어느 경우에 대박이 나면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우리 경제 지표가 올해 굉장히 암울한데 지금 전망치가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내려오니까 뭐 지금 다른 의외로 이거보다는 안 내려가는 상황. 신종호 팀장이 결국 얼굴을 안 피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암울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표 자체가 이게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지표가 어저께도 이제 신년 기자회견해서 엄청난 노이즈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노이즈의 핵심은 고용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정책적인 어떤 그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는 곧 죽어도 중국처럼 이 사람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교체 주기가 있다 보니까 이 분이라고 해. 네, 이분은 교체 주기 그리고 이 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표를 따야 되는 상황까지 갔을 때는 바로 바뀝니다. 그분들은 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바뀌어요. 괜히 주제를 이거 네. 불안해졌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실 염동찬 연구원이 했던 것 중에 또 이게 소수 의견이 상당히 재밌어요. 네. 왜냐면 전부 다 올해는 이제 인덱스화 될 것이고 액티브는 다 죽었고 그래서 인덱스화 되니까 대형주만 될 것이고 중소형주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10명이면 9명 얘기하고 있었다. 나도 그 얘기하고 있었더라고 봤더니.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보자는 거죠. 한번 얘기 좀 맞습니다. 해줘요. 먼저 일단 상황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액티브 펀드랑 인덱스 펀드랑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인덱스 펀드는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ETF 같은 거고 뭐 액티브 펀드는 그냥 뮤추얼 펀드들 저희 생각하는 펀드들 가입하는 뭐 이런 건데 이 설정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넣은 돈인 거잖아요. 넣은 돈을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넣은 돈이고 이거를 얼마나 이렇게 늘리고 줄이느냐 이렇게 바뀌는 건데 설정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인덱스 펀드랑 액티브 펀드랑 설정액이 역전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보다 더 커져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지금 물어보시면은 다 뭐 기관들에서도 물어보면은 다들 뭐 액티브 펀드에서 돈 빼가지고 인덱스로 계속 옮겨갈 거고 그 추세가 올해 더 계속 이어질 거다. 지난해 작년 재작년부터 이어왔던 추세가 이제 더 빠르게 진행돼가지고 결국에는 그 인덱스 펀드가 액티브 펀드 중의 비중을 뭐 압도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아니 이 펀드 설정액이 70조 원에서 30조가 깨진 거네요. 설정액이니까 이거는 그냥 뺀 거죠. 환매한 거죠. 어마어마한 액티브 정말 우리 진짜 우리가 얼마나 요새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16년 17년에 특히 인덱스로 되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액티브에서 돈은 이렇게 계속해서 빠져나갔는데 뭐 이런 게 있고 뭐 여기에는 좀 영향이 컸었던 게 ETF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뭐 인덱스 펀드 가입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뭐 ETF 그냥 시장에서 사고 그러면은 어렵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시가총액으로 하면은 지금 한 코스피 전체의 한 5% 정도까지 ETF 비중이 올라왔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부터는 한 25%에서 3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 전체 거래대금의 30%가 ETF다라는 거는 이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추세는 안 바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다수 의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초과 달성하잖아요. 보면은 뭐든지 빨라. 뭐든지 빠르잖아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렇게 좀 바뀌기 시작하는데 한국 인덱스 펀드 ETF 역사는 훨씬 짧잖아요. 근데 훨씬 빨리 이렇게 ETF도 단순해. 우리는 막 지수 갖고서 2배. 그러니까요. 레버리지들만 잘 되죠. 레버리지, 인버스, 그냥 코덱스, 뭐 타이거 이거 세 가지고 뭐 다 하죠. 네. 뭐.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인덱스 펀드의 비중은 점점 늘어날 거다. 기관 자금들 역시 액티브보다는 인덱스 쪽으로 더 계속 옮겨갈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근데 저는 약간 여기에서는 좀 소수 의견이에요. 액티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은 액티브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한국 기업 실적이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이 대부분의 실적을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40%니까. 그러니까 40%까지 올라가가지고 40%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200에 포함되는 종목이 200개잖아요. 이 200개 기업 중에서 연간 수익률 기준으로 코스피 200을 이긴 게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액티브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 30% 중에 골라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주머니에 빨간 공이랑 하얀 공이 있는데 5대 5면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빨간 공 3개, 하얀 공 7개 있는데 나는 빨간 공만 뽑는다고 하면 이건 되게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2016, 17, 18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 거 대형주 위주로 좀 따라가는 인덱스 사는 게 수익률 쪽에서 좀 나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인덱스 쪽으로 이동이 한국은 좀 더 빨리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는 게 바로 그 2019년이라는 거죠.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9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코스피 200, 그러니까 200개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 상위 5개가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랑 대형주 대비 중형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이게 역축이라는 걸 잘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죠. 역축이니까 그래야지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 일부 대형 기업의 실적 비중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중소형주가 대형주 성과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와는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는 대형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고 주가도 좋기 때문에 뭐 나머지 기업들이 별로 좀 기어도 인덱스가 올라갔는데 반대로 이 기업들의 비중이 상위 기업들의 비중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인덱스는 재미없을 수 있지만 오히려 밑에 있는 기업들은 그것보다 좀 나은 성과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좀 오래돼가지고 2019년 돼가지고 뭐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조금 좀 움직이는 모습 나오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2018년 하반기부터 나온 거에서도 좀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코스피 200 5개 기업, 상위 5개 기업이 200개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이었어요.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이 사이클이 끝났다는 거고, 그러면 과거에 보면은 그때 주가가 약간 빠르게 좀 중형주가 더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은 그 시장은 뭐냐? 인덱스 벤치마크보다는 종목들이 더 개선될 수 있다는 거고, 수익률 측면에서 인덱스보다는 액티브 펀드가 더 유리한 환경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인덱스 펀드의 강세가 지속되겠지만 적어도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펀드에서도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3에서 16년도 보니까 이게 중형주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보니까 인덱스 펀드가 옆으로 기긴 했네요. 설정액이. 네. 뭐 2017년부터 좀 빠르게 인덱스 펀드 설정액이 갔다 와서 내가 얼추 모니미팅 시간에 그날 섹터 담당자분들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네. 아니 펀드멘탈이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마음속에도 있는 거지만 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유지되고 있고 실적도 나오는데 주가만 빠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일단은 또 뭐 이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또 목표가 괴리도가 크면 고쳐줘야 돼요.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형식 우리가 감독원에서도 계속 무조건 하니까 일단 낮춰놔. 그러니까 다 낮춰놨는데 가만 봤더니 밸류에이션 싸도 하니까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논리를 만들어. 빠진 이유가 뭔가 안 좋아질 것이다 하는데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그래 어떻게 고치냐? 주가가 빠졌으니까 목표가 조정해야 되니까 실적 추정치를 낮춰놔. 맞지? 그렇죠. 4분기가 생각보다 막 고쳐 그냥 안 좋은 걸로. 그게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내가 중소형주를 그날 탐방 좀 가라고 막 여기서 굉장히 온화한 척 연기하고 있는 거 막 야 우리 애널리스트도 이제 줄었는데 새로 뽑을 테니까 빨리 탐방 좀 가 막 보는데 난리날 치면서 리스트 뽑아 막 그랬잖아. 종목들을 한 10개만 내가 한 리스트업 해가지고 해보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만약에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전업 투자자라면 할 게 넘쳐나는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넘쳐나시. 내가 이렇게 하면 저희들 지금 요새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난다고 할지 모르는데 꽤 많은 매일 그거를 좀 엑셀 돌려보고 하시면 정말 이런 거는 널린 장입니다. 제가 아침에 막 그때 뭐 짜증까지 내면서 탐방 하루에 매일 가라 막 이럴 정도로 많은데 그리고 그게 정말 움직여요. 잘 보시면 그냥 멀리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관들이 많이 샀다가 아까 이런 환매 때문에 할 수 없이 팔아놨던 종목들 수급 깨져갖고 펀더멘탈은 다 좋은데 왜 샀냐? 좋아서 샀던 거예요 기관들이. 그런 것들만 잘 탐방 갔다 오셔가지고 업데이트 해보시면 요새 그냥 뭐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이렇게 호재 나오면은 그냥 뭐 20%씩 뛰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수급이 비어 있어가지고. 한 분이 그러더라고. 이 말을 했더니 야, 내가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데요. 뭐 세상에 중소형제에서 어느 분야를 봐야 되냐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말이 그거예요. 그냥 IT 이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IT 그냥 얼떨결에 같이 무너져 있는 그 것들 오늘 할 거니까 일단 어기진 그 연구원이 그렇죠. 거기서도 뭐 한석케미칼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리고 뭐냐 그 되게 독특한 회사 있었거든. 뭐였더라? 테크윙, 아니 이름도 이상한 거 자꾸 어기신 첨단 소재. 이녹스 전담. 그거 또 괜찮더라니까.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도 녹화해놨어. 근데 네. 아무도 안 봐. 그러니까 뭐 자극적이잖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드디어 발견 막 이렇게 빨간색 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심히 저희 거 많이 컨텐츠 지져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염동찬 연구원 나왔지만 이게 실적 갖고 의미 있는 거 두 가지 갖고 한 거예요. 소수 의견 중에 ROE 8% 간다는 얘기 있는데 그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소수 의견이지만. 그리고 오히려 올해는 감익이 있는데 감익의 폭은 평상 수준은 안 벗어날 것 같다. 근데 기대감은 그렇게 내려가는 의견들도 있다면 올해 실적 시드는 1분기서부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미리 어떤 펀드멘탈 대비 많이 낮아져 있는 종목들 좀 뒤져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좀 있으면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또 실적 시즌 프리뷰 자료 쓰잖아요. 업종별로 종목별로 다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비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덥고 힘드네요. 여기 되게 덥네요. 저 에어- 완전 땀이 이거 땀 이 팁에 조명 나오나?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럼 우리 마무리 짓죠. 예. 일위 오너라 뭐 1부 2부야? 그럼 계속 연대 3부 4부까지 하는 거야? 일단 일위 오너라죠 지금. 일위 오너라. 그래. 알았어. 마무리 짓자 그러면. 일위 오너라. 일위 오너라.